안녕하세요. 자, 제2회 실전 모의고사 보겠습니다. 거기 1번, 2번에 나와 있는 예문은요, 박제3의 추억에서라는 시죠. 자, 우리 실제 시험 보면요, 시의 제목 알려줘요. 자, 그러면 시의 제목은 그 시의 중요한, 즉, 창작의 동기거든요. 그럼 결국 어떤 추억을, 즉, 쓰고 싶었는가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시를 읽고 여러분들은 어떤 추억을, 즉, 이 화자가 떠올렸는가 이걸 살펴보자고요. 진주장터 생오물 전에는 바다 밑이 깔리는 해다진 어스름을, 즉 진주장터라는 공간적 배경과 또 해가 질 무렵 시간적, 즉 배경이 나왔죠. 공간적 시간적 배경을 들었어요. 우럼매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에 빛바라는 눈깔들이 속절없이 은전만큼 손한다는 한이던가. 우럼매와 우럼매, 결국 장사하러 나간, 그런데 그 장사, 이 해가 질 무렵인데도 고기가 다 팔리지 않았고, 그 팔리지 않는 고기는 어머니의 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어머니의 즉 한을, 결국 가난으로 인해서 어머니가 한스러움을 썼고요. 별밭은 또 그리 멀리 우리 오누이의 머리 맞댄 골방한데요. 손시리게 떨던가. 결국 우리 오누이는 또 골방에서 추위에 떨면서 어머니를 추위에 떨면서 기다리는 거죠. 상당히 가난한 어린 시절을 드러냈어요. 진주남강이 막다해도 오명가명 신새벽이나 밤빛에 보는 것을, 그러니까 사람들은 진주남강이 막다고 환한 대낮에 구경을 가지만 장사해야 하는 어머니는 이게 아주 밤늦은 시간이거나 아니면 이른 새벽에만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럼매의 마음은 어떠했을꼬? 달빛 받은 옹기전의 옹기들같이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가. 여기 옹기처럼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인다라고 했으니까 결국 이는 어머니의 눈물이죠. 근데 그 눈물은 가난하기 때문에 밤늦게 나가고 밤늦게 돌아오고 이른 새벽에 나가고, 결국 자식들은 골방 안에서 떨고 있고, 결국 어떤 추억을 담았어요?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떠올렸죠. 1번, 화자는 과거를 회상한다. 그렇죠? 시적 대상은 하나로 고정되어 변하지 않고 있다. 자, 이 시에서의 대상은 추억이야. 어린 시절의 추억이고, 거기서는 어머니, 또 오누이의 모습, 다시 또 어머니의 눈물, 그 대상이 변화가 일어났죠. 정답은 2번. 강렬한 시각적 이미지가 제시되고 있다. 그렇죠. 마지막에도 그 눈물을 옹기에 비유해서 결국 반짝인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다음 4번,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여 표현했다. 그렇죠. 즉 화자의 어떤 한스러움은 보이지 않고 어머니의 한을 그것도 절제하여, 즉 남은 고기에 빛바라는 눈깔, 그리고 또 달빛 받은 옹기전의 옹기들, 이렇게 사물을 통해 형성했으므로 우리가 감정을 절제했다라고 평가합니다. 2번, 기억 리을 중 어린 시절 화자의 가난함과 한을 표성하는 식구가 아닌 것 됐어요. 3번이죠. 진주남강은 오히려 그 가난함과 한을 드러내는 것이기보다는 우리의 삶과 대비되는, 즉 자연의 진주남강의 아름다움, 맑음, 그래서 오히려 가난한 우리의 삶과 대비되는 것이죠. 따라서 가난을 표상했다라고 볼 수는 없고 가난과 대비되는 시점에서의 진주남강을 표현했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자, 3번부터 4번 독해를 봅시다. 윗글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 됐습니다. 결국 주제를 묻는 것이고 주제어를 묻는 거죠. 문화의 모든 면이 다 이렇다. 자, 다 이렇다라고 지시어를 썼으니까 그에 대한 것이 뒤에 있겠죠. 전통적인 안목과 전통적인 솜씨가 있으면 남의 문화가 아무리 거세게 밀려든다 할지라도 이를 고쳐 새로운 제문화를 이룩하는 것이다. 결국 문화라는 것은 남의 문화가 들어오게 돼 있는데
그 남의 문화가 들어오더라도 이것이 그대로 오는 게 아니라 고쳐서 새로운 제 문화를 만든다는 거죠. 새로운 제 문화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문화의 속성을, 즉 문화가 유입됐을 때 그 문화는 온전히 그대로 외래 문화는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고치고 새롭게 주체적으로 즉 수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송자에서 고려의 비추색이 나오고 고전 금성문에서 추사체가 탄생한 것이 우연이 아니다. 여기선 예시를 했죠. 즉 외래 문화가 그대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체적인 시각 속에서 변형된 걸 얘기했어요.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말이 있다. 여기서 귤은 남의 문화를 의미하는 거죠. 외래 문화. 그리고 탱자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 귤이 우리나라에, 즉 자국에 유입되면 그건 탱자로서 표현을 했죠. 예전엔 남의 문물이 해동에 들어오면 해동문물로 변했다. 그러나 그건 탱자가 아니라 진주였다. 자, 탱자는 외래 문화가 그대로 유입된 것이지만 우리는 해동문물로, 즉 우리의 문화로 고쳐서 새로운 제 문화로 만들었다는 얘기니까 그걸 진주라고 표현을 한 거죠. 따라서 기억에 들어갈 접속어 그런데 근래에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즉 앞에까지는 그것이 들어와서 탱자가 됐다는 것은 곧 진주였다라고 강조하기 위해 접속어를 썼고, 그 뒤에는 화제를 바꿔 그런데 근래에는 하고 과거에는 그랬는데 근래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남의 것이 들어오면 탱자가 될 뿐만 아니라, 즉 탱자가 된다는 건 뭐야? 그대로, 즉 비주체적으로 수용한 것이죠. 비주체적으로 수용한 것. 진주는 뭐예요? 주체적으로 수용한 것이지. 따라서 이 글은 오늘날의 문화 수용이 과거에 비해서 남의 것이 들어오면 탱자가 될 뿐만 아니라 내 귤까지도, 우리 문화, 이때의 귤은 우리 문화지, 우리 문화까지도 탱자가 되고 마는 것 같다. 안타까울 때가 있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이 글은 뭘 다룬 거야? 바로 남의 문화를 수용하는 태도가 현재에는 주체적이지 못함을 다루었죠. 따라서 이 글에서의 주제는 뭐예요? 1번이죠. 외래 문화의 주체적 수용이죠. 정답은 1번. 4번은 4번이고요. 5번 봅니다. 고사성어 중 쓰임이 바르지 않은 것. 요즘 시험 추세는요, 고사성어의 낱말 뜻을 묻기보다는 그 낱말이 과연 제대로 쓰였는가 이를 주로 묻습니다. 이번 6번째 전시회를 위해 고향길을 수차례 오가면서 소재를 찾아다니는 각골난망한 노력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연한 마음으로 박수갈채를 보낸다. 이때 각골난망은 즉 은혜를 뼈에 새겨 잊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고향길을 수차례 오가면서 소재를 찾아다니던 그런 천신만고의 노력을 한 거죠. 그만큼 지난한 노력을 했다는 얘기니까 그 최선을 다한 노력에 머리 숙여 감사한다는 것이지, 뭐 어떤 원한이 사무쳐서 뼈에 새겼다라는 말은 관계가 없네요. 정답은 1번. 2번, 특히 찬바닥에 앉거나 장시간 회의에 참석하다 보면 치액의 탈출이 심해지고 묵직한 통증과 함께 출혈 현상까지 나타난다. 말 그대로 좌불안석이 되지만 앉아있기도 힘들다. 즉 불안하여 앉아있기도 힘들다라는 거죠. 고통을 토로하기보다 애써 참고 숨기고 마는 것이 체질 환자들의 공통된 어려움이다. 그래서 좌불안석 적절하고요. 나도 좋은 기회인 줄은 알지만 마음이 어지러워 싸울 의욕이 나질 않는구려. 그러고는 끝내 군사를 일으킬 생각을 하지 않았다. 송고는 하는 수 없이 원소에 관소를 나왔다. 전풍이 뒤따라 나오며 지팡이로 땅을 쳤다. 천재이루에, 이때 천재이루는 뭐예요? 한 번의 좋은 기회죠. 즉 쉽게 오지 않는 절호의 기회, 이를 천재이루라 합니다. 이 좋은 기회를 어린아이 병 때문에 놓치고 마는구나. 애석하도다. 자, 맞고 4번
당시의 저자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성하면서, 패러다임이란 어떤 학문을 바라보는 틀이야. 학문을 하는 틀. 그 새로운 학문의 틀을 구성하면서 걸었던 논리적 소로는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명히 전인미답의 험로였고, 전인미답 뭐야? 아무도 밟아보지 않은, 즉 아무도 밟아보지 않는 그런 험로였고, 다기망량의 미로였다. 즉 그만큼 학문의 길이 여러 가지라, 즉 학문의 진리를 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다기망량은 학문하기의 어려움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5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번 보죠. 다음 시조의 창작 의도는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는 뭐예요? 요새 그 드라마도 나오는데, 정도전이라는 드라마에 이방원이 정몽주와 서로 적대적일 때 결국 정몽주를 불러 다음과 같이 노래를 하면서 우리 편으로 가담하는 게 어떻는가 하는 것을 떠보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회유한다고 해요. 정답은 3번이죠.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단 드렁치기 얼거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일같이 얼거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해서 결국 함께하기를 정몽주에게 회유했던 것인데, 정몽주가 이를 단호히 거절하면서 결국 목숨을 빼앗기게 되죠. 정답은 3번, 7번. 다음 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알맞은 거, 우리 춘향전의 한 대목입니다. 본문을 보면요, 암행어서 출두야 외치는 소리, 강산이 무너지고 천지가 뒤눕는 듯, 밑줄 치고 강산이 무너지고 천지가 뒤눕는 듯. 기껏해야 암행어서 출두하고 소리 지르는데, 그렇다고 온 천지가 무너지는 것 같다. 뭐 한 거예요? 과장법이죠. 과장법을 썼어요. 초목금순들 아니 떨냐, 남문에서 출도야 동문에서 출도야, 동서문 출도 소리 청천에 진동하고, 공영들라 외치는 소리에 육방이 넋을 잃어 공영이요 등채로 후다닥 아이고 죽는다. 이때 죽다는 죽는다. 공방이 포진 들고 들어오며, 안 하려던 공방을 하려더니 접을 속에 어찌 들냐, 밑줄 치고 뭐 한 거야? 즉 서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남에게 탓을 하는 거죠. 책임 회피야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책임 회피야 남에게 전가하는 아주 비겁한, 이 공직자들이 갖는 가장 비겁한 태도 중에 하나죠. 책임을 회피하고 남에게 전가하는 모습이야. 우리 친구들은 그러지 말고, 자, 그 다음. 등채로 후다닥 애고 박 터졌네. 좌수별감 넋을 잃고 이방운방 실혼하고 삼색나절이 분주하네. 지금 보면은 암행어서 출두하고 하는 그 출두 장면을 상당히 상술하고 있어요. 자세히 쓰고 있죠. 이건 곧 판소리가 소소리 갖는 어떤 특징? 즉 장면의 극대화 기법이라고 했어요. 어떤 특정한 장면을 극대화하는. 그래서 현대소설과 달리 앞뒤의 어떤 내용과는 크게 상관없이 그 장면을 더 부각하여 극대화하는 그런 기법을 장면의 극대화 기법 또는 부분의 독자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장면의 극대화 기법, 부분의 독자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모든 수령 도망할 때 거동보소 인괴 잃고 과줄 들고 병부 잃고 송편 들고 탄건 잃고 용수 쓰고 갓 잃고 소반 쓰고 칼집 쥐고 오줌 누기 부서지니 검은 고요 깨지느니 옥장고나 본관이 똥을 싸고 멍석구멍 새항지 눈뜨듯하고 내하로 들어가 추워라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물 마른다 목 들여라. 자, 당황해가지고 말을 바꿔 말하고 있죠. 즉 언어를 도취해서 즉 말을 바꿔 써서 해악성, 즉 웃음을 유발하는데 이런 걸 우리가 언어 유희라고 하죠. 즉 언어 도취를 통해서 언어 유희를 드러냈고요. 반천생을 상을 읽고 문짝이고 내다르니 서리 역절이 달려들어 후다닥 아이고 죽네 했습니다. 그래서 표현상 특징으로 알맞은 거, 결국 인물들이 아주 희화화 우스꽝스럽게 표현이 됐는데 이는 모두 과장된 표현을 통해 드러냈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자, 8번부터 9번 봅니다.
한 영혼의 농계인데요. 나는 그대도 없는 빈 무덤 같은 집을 그대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만일 이름뿐이나마 그대의 집도 없으면 그대의 이름을 불러볼 기회가 없는 까닭입니다. 나는 꽃을 사랑합니다마는 그대의 집에 피어있는 꽃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그대의 집에 피어있는 꽃을 꺾으려면 나의 창자가 먼저 꺾어지는 까닭입니다. 나는 꽃을 사랑합니다만 그대의 집에 꽃을 심을 수는 없습니다. 그대의 집에 꽃을 심으려면 나의 가슴에 가시가 먼저 심어지는 까닭입니다. 천추에 죽지 않는 농계여, 하루도 살 수 없는 농계여. 역설법이죠. 천추에 죽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농계의 그 애국심은 길이길이 빛날 것이라는 얘기고, 하루도 살 수 없다는 얘기는 육체적으로 농계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대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얼마나 즐거우며 얼마나 슬프겠는가. 나는 웃음이 겨워 눈물이 되고 눈물이 겨워 웃음이 됩니다. 용서하여 사랑하는 오 농계여. 자, 대상에 대한 열렬한 예찬의 그런 태도로 있었고요. 물론 대상은 농계죠. 농계에 대해 그 애국심을 열렬하게 시적 화자는 예찬하고 있습니다. 기억에 대한 설명, 여기서 나는 꽃을 사랑합니다 할 때 꽃은 화자가 지향하는 것이지. 정답 몇 번? 1번. 9번.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때 죽음의 의미를 영원으로 승화했다. 그렇죠? 비록 실제적인 삶은 끝났지만 그 농계가 보여줬던 애국심은 그렇게 사라지지 않고 유지될 것이라는 얘기고, 역사에 대한 치열한 현실인식 드러내고 있고, 모순된 진술, 이게 뭐야? 역설이야. 모순된 진술이 뭐라고요? 역설. 즉 역설법을 통해 시적 진실을 드러내고 있고, 또 농계의 유한한 삶과 무한한 시간을 대비했다? 틀렸죠? 무한한 시간이 아니라 농계의 삶은 유한했지만 그 정신, 농계의 애국심은 즉 길이길이 빛날 것이다 라고 표현한 거야.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보죠. 다음 글에 나타난 사고 과정과 유사한 것은 했습니다. 본문을 보면요.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주의적 인간관에 입각하고 있으므로 미래의 한국을 통하여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집단적 국가 목표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개인들의 삶의 목표에 초점을 두고 생각하는 편이 사례에 맞을 것이다. 자, 여기까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미래에 한국이 도달해야 될 목표, 미래 한국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가 서로 대립되고 있죠. 국가의 목표를 우선하는 경우와 그리고 개인의 목표를 우선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즉 전제를 하겠어요. 그런 다음 먼저 개인의 삶의 목표에 초점을 두어야겠다. 그런데 이 말을 하기 전에 집단적 국가 목표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이라고 해서 일단은 개인의 목표를 우선한다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그 다음 국가 전체의 목표와 국가를 형성하는 개인들의 삶의 목표를 지나치게 구별해서 생각하는 데는 무리가 따를 염려가 있으나 청사진을 그리는 순서로서는 개인들의 삶의 목표에 1차적 중점을 두는 편이 우리들의 경우에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까지. 결국 개인의 목표를 즉 먼저 우선하겠다라는 거야. 국가나 사회 그 자체에는 목적의식이 없으므로 국가나 사회 전체의 목적이 먼저 정해지고 개인은 전체의 목적신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논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말은 뭐냐면 개인의 목표를 우선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국가 목표를 우선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실었죠. 그러나 네모치고, 자, 여기까지 결국 개인의 목표를 먼저 우선해야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뭐가 왔어요? 접속어 그러나가 등장을 했네. 그러나 국가나 사회를 개인들의 사생활을 돕기 위한 단순한 수단으로 보는 것도,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이와 같이 일방적으로 개인의 목표를 우선하는 것도 우리의 견해가 아니다. 자아의 실현이. 그러면 결국 그러나라고 하면서 개인의 목표에만 중점을 두는 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 다음 자아 실현이 개인의 삶의 설계 안에서 귀중한 목적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듯이 참으로 민주적이며 공정한 사회 건설도 개인들의 삶의 설계 안에서 그 자체가 귀중한 목적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국가 목표가 또한 무시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야. 그렇다면 개인의 목표와 국가 목표를 즉 중시하는 두 가지 대립된 의견을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개인의 목표뿐만 아니라 국가의 목표까지도 즉 우리는 고려해야 한다는 이런 종합적 결론에 도달을 했어요.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하지? 대립된 의견들 속에서 거기서 절충적 즉 종합적 견해를 드러내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해요? 변증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변증법. 그래서 이 글은 변증법적 사고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선택지 볼까요? 1번. 저녁을 먹고 커피를 마셨더니 마시지 않은 다른 날과는 달리 깊이 잠들지 못했다. 커피에는 숙면을 방해하는 성분이 들어있음이 틀림없다. 자,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야? 커피에는 숙면을 방해하는 성분이 들어있다라는 거야. 근데 근거가 뭐야? 그동안 커피를 먹고, 저녁을 먹고 커피를 마셨더니 그렇지 않은 날보다 깊이 잠들지 못했다는 거지. 따라서 1번은 귀납적 추론이죠. 경험을 보고 그 경험 속에서 커피가 숙면을 방해한다라고 결론을 도출했으니까 이는 즉 귀납적 추론이고, 휴지를 함부로 길에 버리는 사람은 하나는 알아도 둘은 모르는 사람이다. 철수는 휴지를 함부로 버림으로 하나는 알지만 둘은 모르는 사람이다. 자, 휴지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일반론을 펴고, 그런 다음에 철수는 휴지를 함부로 버리니까 철수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결론을 맺었어요. 이러면 뭐야? 연역적 추론이죠. 다음, 왜냐하면 주장이 철수고 근거에 휴지를 함부로 길에 버리는 사람, 일반론을 폈으니까 연역이지. 영환이는 빨리 달리고 순발력이 좋아 축구를 잘해. 그의 동생인 영준이는 빨리 달리고 순발력이 좋으니까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될 거야. 자, 주장은 영준이가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될 거다라는 게 주장인데, 그 근거로 그의 형인 영환이가 빨리 달리고 순발력이 좋으니까 축구를 잘한다는 거야. 그러면 영준이가 축구 선수가 될 것이다라는 거에 대한 근거를 들어줘야 되는데, 그와 달리 다른 인물인 그의 형의 경우를 들어서 즉 주장을 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유추, 즉 유비추론, 유추라고 이야기를 하죠. 4번, 그의 제안은 참신한데 과격해. 너의 제안은 온전한데 신부해. 그렇다면 그와 너의 제안을 바탕으로 한다면 더 좋은 안을 만들 거야. 어때요? 그의 제안이라는 하나의 대립된 축과 또 너의 제안, 또 하나의 대립된 축. 그러면서 결론은 뭐야? 그와 너의 제안을 바탕으로 좋은 안을 만들겠다. 뭐예요? 변증법적 추론이죠. 정답 몇 번? 4번. 자, 11번 보면요. 다음 문구를 우리말로 고쳤는데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전화 요망. 이 한자로 요망이라는 말보다는 전화해 주세요. 좋죠? 다음, 명찰 폐용. 무슨 명찰로 까는 것도 아니고 폐용. 뭐야? 어려운 한자어 대신 이름표를 다세요. 좋죠? 촉수엄금 그랬어요. 자, 촉수엄금은 손대지 말라는 거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손대지 마시오. 정답 몇 번? 3번. 오물 투기 금지하면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쓰레기는 우리말이죠. 우리말인데, 쓰레기는 우리가 버리지 말고, 또 우리가 내버리는 쓰레기는 분리해서 내놔야죠. 근데 주의할 건, 우리는 분리해서 내놓는 거고, 그 분리한 걸 수거하는 건 누구예요? 환경미화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쓰레기 분리 수거를 잘하자라고 한다면 이건 잘못된 표현이라 이거지. 우리는 쓰레기를 분리하는 거고 수거는 환경미화원이 하는 것이니까 쓰레기 분리를 잘하자는 거죠. 그죠? 쓰레기를 그 항목별로 분리하자라고 해야지 분리수거라고 표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1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가요, 12번부터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